예,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봐야겠죠. 어, 카페에 그 띵글스톡을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일단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좀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해당 매뉴얼하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띵글스톡이라는 앱이 있으니까요. 아, 직접 써보세요. 직접 써보시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띵글 스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띵글 스톡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프로그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만 제공합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는 iOS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안타 증권의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신 후에 유안타 증권에 가보시면 아마 사이트에 API 신청하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나셔서 띵글스톡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료 체험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체험하기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시면 유안타 증권 계좌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요 프로고 차트를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자, 월봉에서 우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상승, 그다음에 하락, 하단선, 상단선. 자, 이건 봉의 개념이고요. 예, 이거는 볼린저 밴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위치를 가지고 봉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늠해 본다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상단선이란 거는 위에서 위에 존재하는 선이에요. 위에. 하단선은 아래에 존재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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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상단선입니다. 그리고 3, 4, 5번은 하단선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하단이고 이 두 개는 상단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상단선 위에 올라오면 매도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 2번 위로 올라와야 월봉은 매도할 수 있어요. 2번 위로 올라와야 월봉은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는 논리적으로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대로 3번 아래부터 매수할 수 있어요.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3번 아래로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번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손실이 아니에요. 그보다 낮기 때문에. 반대로 3번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도 손실이 아니죠. 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결론이 없습니다. 예. 결론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느 쪽으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거예요. 왜? 상단선을 넘지 못했고 하단선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이 이기려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하락이 이기려면 고점과 저점을 낮춰야 돼요. 그죠? 그러면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저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고점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X예요. 예. 그리고 하락의 입장에서 보면 고점을 낮췄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고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도 답이 안 난 케이스입니다. 지금 3월 2일부터 2, 3, 4, 5 이렇게 4거래일이 지났는데 4거래일 동안 일어난 일은 간을 본 거예요. 자, 위로도 한번 간 보고 아래로도 한번 간 보고 그냥 간만 보고 4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월봉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간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월봉 기준으로 20%가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5%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거래량이 5%, 5%, 5%, 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달이 거래 일수가 18일이에요. 18일. 18일 동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5%씩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18일치의 거래량을 5%씩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거래량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 달에는 거래일이 18일이었고 이번 달은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거래 일수가 4일이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0% 정도.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번 달 거래량 늘어요. 자, 지금은 상단선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하단선 밑에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돈을 벌고 매도자도 돈을 버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딱 그래요. 매도자도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매수자도 돈을 벌었지만 양쪽 다 큰 돈은 못 번 그냥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 2, 3, 4, 5, 6, 7.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본인이 매수자예요. 매수자. 아니, 저는 어차피 곧버스를 두고 있으니까 저는 하락에 세팅한 사람, 하방에 세팅한 사람이니까 제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본인이 상방을 본다. 그러면 3번 이하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3번. 3번.
그죠? 그 3번의 위치가 얼마냐? 409예요. 409. 409.1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로 매수를 노리신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409.14 아래로 내려가야 매수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월봉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냐면 406이요. 406.20. 예, 그 다음으로 매수할 수 있는 데는 406.20이에요. 자, 가장 비싸게 매수를 하신다면 409.14 정도를 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406.20입니다. 문제는 지난달 저가. 이게 아마 400 정도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400.59. 자, 400.59. 예. 409.14, 406.20 아래는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400.59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승은 기본적으로 저가랑 고가를 모두 상승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400.59를 무너뜨리면 전통 저가를 무너뜨리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만 딱 보면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춘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09.59를 깨지 않으면서 430대를 넘어서야죠. 그래야 저가도 올라가고 고가도 올라가겠죠. 저가가 낮아지고 고가도 낮아지면 이건 하락입니다. 그래서 400.59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415.4가 넘어가면 매수는 안 하는 겁니다. 예, 매수를 하실 분은 409하고 400.59 사이, 409.14 아래 400.59 그 사이에서만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해 보세요. 근데 매수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400.59가 안 무너져야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400이 무너졌다. 이런 일이 이번 달에 안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근데 무너지면 저는 일단 6번까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6번. 400.59가 무너진다면 6번까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6번이 얼마냐? 한, 375.99예요. 여기가 375.99.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409.14 아래, 예, 그 위치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400.59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400.59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의 위치는 375.99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409.14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400.59 위에서 그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400.59가 무너지면 375.99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한 434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승이 온다면 예, 한 434까지는 노려볼 만한 예,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어요. 요봉부터 하락이 시작됐고 고점이 이거예요. 이게 고점 A. 그 다음에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이거예요. 예, 이거 B.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로 매도 단가가 이거죠. 그럼 이렇게 쭉 거보면 이게 이제 매도 단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로는 매도가 우위란 얘기예요. 요 선의 위치가 얼마냐면 저가 416.29예요. 그러니까 416.29는 29 위로는 다 매도가 우세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앞으로 3주. 예. 앞으로 3주간은 416.29 위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하실 거면 아까 409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투자 심리도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최저치예요. 다 최저치인데 고가는 이게 최저치가 맞아요. 예, 지금까지 A부터 만들어진 고가 중에 이번 주가 제일 낮기 때문에 고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는 요게 제일 낮아요. 요 C. 그리고 종가는 얘가 제일 낮아요. D. 그러니까 요 C가 지난달 저가예요. 지난달 저가.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로 보면 지난달 저가를 깨도 무방한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 저가가 있어요. 이번 주 저가. 요거를 2라고 해볼게요. 2. 이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다음 주는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돼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저는 C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C. 근데 이 C가 지난달 저가예요. 예. 그 얘기는 400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럼 400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375까지 375.99까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매수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볼게요. 다음 주를 보는데 어, 지금 다우 지수 엄청 올랐죠? 다우 지수가 한 500% 넘게 올랐을걸요? 그리고 나스닥도 꽤 올랐어요. 음, 그런데 어, 나스닥은 올라서 제자리 아닌가요? 나스닥은 올라서 제자리인가? 잠깐만 저 좀 볼게요. 나스닥은 음, 예, 나스닥은 올라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락한 걸 어, 금요일에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1.55% 올랐을 뿐이지 예, 회복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는 금요일에 일단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금요일에 반등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반영한 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 얼마큼 갭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상단선과 하단선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한 4포만 올려볼게요, 제가. 416 정도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16. 이렇게 시작해 보면 매수가 시작되는 최초 자리는 413이에요. 예. 그리고 매도가 시작되는 자리는 아마 한 417.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포가 딱 뜨면 거기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매도 자리가 돼요. 매도 자리가. 매수 자리는 413 아래.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413 아래가 매수 자리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409 아래가 매수 자리죠. 더 올려볼게요. 418. 그러면은 6포가 오른 거죠. 6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6포가 오르면 상단선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6포가 오르면 매도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가 되는데 반면에 매수를 하려 그러면 413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갭상승이 크게 나와도 매수자는 413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가길 바라는 전략은 가능한데 신규 매수로 들어가려면 어차피 413 아래입니다. 6포가 뜨든 4포가 뜨든. 예, 별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4포 이상의 상승이 뜬다고 해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413 위로는 추격 매수하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415를 넘어가면 이제 월봉이 상단선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일단 매수자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405를 기준으로 해서 405 멀어지면 그만큼이 손실폭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꽤 올랐는데 이걸 과연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다우랑 나스닥 보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어,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꺼낼게요.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예, 거래된 내역이고요. 이거는 12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거래한 내역이에요. 예. 그러면 금요일 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다 주식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선물은 찌질하게 샀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푸드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니 선물을 4,633억을 매도했으니까, 자, 기관은 8천억을 매도하고 4천억을 샀으니까, 요거까지면 5천억이죠? 그러면 3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샀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았어요.
선물 500억 사고 여기는 4,600억을 했으니까 4천억 매도 7,700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래에다 배팅을 한 거예요. 이건 위로 가려고 배팅한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얘네들은 오히려 밑에다 배팅을 했지? 요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4조 3천억을 들고 있어요. 개수로는 4만 개, 4만 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4포 내릴 때마다 400억씩 벌어요. 4포가 내릴 때마다 400억씩 법니다. 8포 내리면 800억. 그죠? 그러면 20포 내리면 2천억 버는 거예요. 예. 지금 410인데 412에서 20%를 내리면은 392잖아요. 그 392까지 내리면 2천억을 벌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런데 올리면 1포 올릴 때마다 400억씩 수익이 줄어요. 단가가 한 4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6포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6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6포를 올리면 본전이에요. 근데 더 오르면 한 428까지 올리면 10호니까 1000억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다우랑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도 오를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 선물 거래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락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안 내려가. 그럼 뭐하러 선물 매도를 했을까? 4조 3천억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말고 미니 선물도 4천억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러면 4조 7천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당 470억이에요. 1%. 그러면 4.1%가 움직이면 470억씩 움직이는 거죠.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악의 경우 본전에서 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418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 418 위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오르는 거는 저는 몰라요. 근데 418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오히려 그 위에서 끝나는 건 외국인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외국인이면 밑으로 밀어버리겠어요. 4.7조 원을 들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올려요. 내려놓고 금요일 날 급등하면 되지. 자, 370까지 빼요. 40% 정도 빼. 그죠? 그럼 얼마 벌어요? 4천억 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25포인트 올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15포인트밖에 안 빠진 거잖아요.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죠. 4천억을 벌고 금요일 날 선물 매수를 하면 돼요. 엄청나게 사는 거죠. 한 1조 사면. 그러면 매도로 벌고 매수로 벌고 다 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매도를 들고도 안 내리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네들 매도 단가 위로 안 올려. 그래서 적어도 418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뜻이 있다면 이번 주 저가를 깨겠죠.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얼마죠? 405였나? 405를 깨면 얼마죠? 418에서 한 13이니까 한 1300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을 밀어버릴 것 같아요. 뭐 다우고 나스닥이고 일단 돈부터 벌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퍼부을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리고 차트는 양쪽이 다 막혀 있어요. 위도 막아놨고 아래도 막아놔서
마치 양매도 치면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차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고 아무거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설명할 때 그 전봉 저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400.59가 무너지지 않으면 411 밑에서 사셔도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돈으로 보면 도대체 왜 올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합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한 418 정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418 위에서는 일단 사지는 말자. 파실 건지 마실 건지는 결정하시고 사지는 말자. 예. 그리고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411 아래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한 4포 이상 뜨면 413 아래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됐죠? 이번 주 저가 깨지면 그 다음 목표치는 400이고요. 400. 예. 400이 실제로 가면 그 다음 목표치는 376 정도 되는데 사거래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10이니까 쉽지 않겠죠. 예, 370대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00 이번 주 저가를 언제 깨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일봉은 등가로 시작하면 한 415 위로는 매도가 되는데 아까 한 4포 뜬 거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4포. 4포 뜬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4포 올려 볼게요. 4포 뜨면 없어요. 예, 매도 칠 수가 없어요. 4포 뜨면. 예. 2포 뜨면요. 2포 뜨면 한 416 라인 위로 매도가 성립이 돼요. 근데 4포가 뜨면 예, 일봉은 매도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아마도 뭐 월요일은 쫙 올리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다우랑 나스닥이 빠지면 화요일에 개파락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수자는 411 언더를 공략하시고요. 매도자는 415가 넘어야 돼요. 415가 넘어야 되니까 415가 넘은 선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왜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사들이면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할 거면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현물을 좀 보세요. 외국인 선물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미 4.7조 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이 현물을 쓸어 담는지 아니면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개인이 매도를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셔도 저는 공감해요. 근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우 나스닥 오른 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요. 자, 비트코인 월봉이요. 예. 지금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 5,900? 한 40만 원 정도.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월봉상 목표가. 매수가는 시가. 예. 지금은 목표가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시가에 있는 하단선을 이미 한참 벗어났으니까 월봉은 목표가를 넘어가는 거를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목표가를 넘어서 지난달 고가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홀딩을 하시던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엔 너무 비싸요. 자, 주봉은 아래 위 빵빵 뚫려 있습니다. 아래 위 빵빵 뚫려 있어서
이거는 거래에 적합하지 않고요.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단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선 아래로 조종이 와서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는 이 공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5,753만 원부터 어디냐, 5,395만 원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요.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손절 라인이 돼요. 일봉은, 자 보시면 지금 일봉은 상단선을 들고 있는 상태라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요. 내일 가면 아래에 이렇게 매수가가 요 정도에 생기네요. 5,590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봉 매수가까지 오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없는 것 같고, 다음 주 시작했을 때 요 하단선 아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목표가에 왔죠. 그러니까 홀딩을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세요. 홀딩을 하신다라는 거는 지난달 고가인 235만 3천 원을 넘는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주봉은 아래에 뻥 뚫려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 주는. 자, 다음 주에 똑같이 하단선 올라오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 얼마냐? 1,187만 2천 원과 167만 원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은 할 얘기 없죠. 위는 뚫려 있고 아래는 182만 2천 원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매수하신다 그러면 182만 2천 원 아래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리플이요. 리플은 볼벤 넘어가면 매수하면 안 돼요. 볼벤 550원 정도. 550원 넘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든 신규 매수는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매수는 시가 아래.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났고, 오히려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이나 팔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거죠. 주봉 아래 위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참고사항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도 밑에 하단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523원 아래, 그리고 이번 주 저가 그 사이의 공간이 매수 공간이 됩니다. 다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차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어디서 끝나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9시에 마감하고 시가가 딱 생성이 되면 주봉의 하단선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래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은 이미 꼭대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논리적으로 보면 월봉은 목표가까지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의 하단선이 받치고 지난달 고가를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면 지금 위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위를 보시는 분들은 지난달 고가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배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지난달 고가 넘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지금이 목표가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쏟아져 내리면 지금 올린 거 다 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 금액에서 이번 주에 저가 딱 사이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손실 폭이에요.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왕창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번 주 저가에 가깝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더 많이 탑재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장을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